아하. 좋아.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물어보자. 양주영,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아유, 다행이다. 아, 좋았어. 아까 딱 잘 끊길 때 잘 끊겨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좋았어. 자, 필기 한번 해볼까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 대단해 진짜. 여러분 여경이 필기 잘하는 거 아세요? 와, 여경이 필기 진짜 멋져요. 네, 진짜 야, 대단하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13번이 아마 뭐 연력학 관련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애들 다 따져 봤을 때도. 근데 얘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뭐냐면은 가져다가 낸 게 아니고, 이 책에 보시면은 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문제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어떤 이상기체가 있어요. 등온 조건인데 부피만 쫑쫑 변하는 거지. 그때 뭘 구해볼 것이냐? 엔탈피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엔탈피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아까 이 뭐냐면은 하윤이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하윤이가 NCP 델타 T라고 하윤이가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몰수의 정압 비열의 온도 변화, 이게 이상기체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이상기체는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온도가 일정하다미. 그럼 온도가 일정하면 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잔.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는 엔탈피가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이상기체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깁스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엔탈피 빼기 온도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H 빼기 TS인데 그것의 변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엔탈피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이 뭐겠어? 0이겠지.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뒤쪽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온도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면 TS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변화량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델타 S. 무슨 조건? 등온 조건. 이때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이상기체의 등온 조건에서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할 때 엔탈피 변화. 어떻게 표현되죠? 엄청 했잖아요. 어떻게 표현됐죠? 바로 R 뭐예요? RT. T. 이상기체의 등온 조건에서 등온에서 V가 V1에서 V2로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 뭐? 엄청 했죠. 외워야 돼. 한 10번씩 써보면 외워지는데 진짜로. 여기가 뭐였죠? 그렇지. NR 로그 V1에서 V2죠? 외우셔야 돼요. 등온 조건에서는 온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질서도죠. 요 얘기도 이제 조금 나중에 요 관련된 기출문제도 있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무질서도이기 때문에 이 입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유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즉, 이 어떤 입자가 동일한 입자인데 얘가 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얘는 무질서해지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이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부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존재 가능한 좌표가 많을수록 그 녀석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변하면 엔트로피가 변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 입자의 무질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냐면, 한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얘가 병진을 하느냐 회전을 하느냐 진동을 하느냐로 이 녀석의 또 무질서한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와 별개로 어디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병진을 하고 있느냐, 그 위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느냐, 그 위치에서 진동을 하고 있느냐로도 무질서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체가, 보세요. 기체가 병진하느냐 진동하느냐 회전하느냐, 이 모두가 누구로 결정되죠? 이 모두가 어떤 기체가 병진하느냐 회전하느냐 진동하느냐, 그게 다 뭐로 결정돼요? 그때의 온도로 결정되잖아요. 혹은 비열 이런 것들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체가 놓여 있는 상황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내가 병진하느냐 회전하느냐 진동하느냐의 운동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뭐가 변하면 그게 부피가 변하는 건데, 그 부피가 변한다 하더라도 각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온도라고요. 그러니까 등온 조건에서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에 온도가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항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방식도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아니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방식도 정해지니까 그 온도에 따른 무질소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의 온도는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하이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반면에 변온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변온에서는 바로 NC 로그 T1에서 T2가 된다고 했죠? 온도가 변해 버리면 그때는 그 녀석의 운동 방식이 변할 거라고요. 병진을 해도 병진을 더 많이 하거나 회전을 해도 회전을 더 강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엔트로피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변온은 NC 로그 T1, T2고요. 등온은 여기에 온도항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뭐가 됐건 외워! 제발 플리즈!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변화를 이리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등온 과정은. 그러면 이 수식을 자 어떻게 잠깐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nRT 로그 V2분의 V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마이너스를 로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얘를 다시 nRT 로그 P1분의 P2로 바꿀 수 있겠죠. 보십니까? 이 관계가 뭐죠?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지. 보일 법칙이요. 자, 무슨 조건이에요? 등온 조건이죠. 등온에서는 뭘 곱한 게 같아요? PV 곱한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PV가 일정하니까 V2분의 V1은 P1분의 P2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nRT 로그 P1에서 P2로 그 이상기체의 그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주 유명한 수식이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에 적용을 해보자? 짜자자잔, 평형이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바로 NO라고 하는 어떤 기체가 뽀롱뽀롱 반응을 해가지고는 N2O하고 NO2가 되는 이 반응이 기체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녀석들은 편의상 리상 기체라고 하자. 이럴 때 평형상수를 어떻게 유도해 볼 수 있느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거나 얘가 반응물이잖아요. 어쨌거나 얘들이 생성물이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걸 구하라는 게 지금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고 할 때에 그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지금 표현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얘를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NO하고 N2O, NO2에 대해서 지금 괄호 안에 써놓은 항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각각의 부분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분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NO의 부분합이 PNO, 그 다음에 요놈의 부분합이 N2O, 얘 부분합이 N2O일 때 그때 여기서부터 요런 변화의 깁스 에너지 변화, 요 순간의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이걸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약간 조금 묘한데 이제 이거를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되게 이상한 전개인데, 그리고 지금 옥스토비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개 과정은 사실 틀린 전개 과정이에요. 약간 좀 어수래요.
왜 허술하냐면 연력학을 정식으로 도입하기에는 일반화학 책이라는 것은 한계에 약간 조금 어색해서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으로 약간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근데 이 전개 과정이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이상한데 틀렸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의 깁스 에너지의 의미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NO라고 하는 녀석이 부분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이 여기서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얘하고 얘의 부분합이 이렇게 됐다.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 부분합이 PNO, 얘 부분합이 PNO, 얘 부분합이 PNO로 섞여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반응물하고 생성물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 이 반응물이 정반응이 되려고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자, 요 순간에 요 경향성 이게 가볼까 하는 그 경향성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갔다 이게 아니고 얘가 지금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어서 다 온팡 섞여 있을 때 그때 자, 내가 반응을 해 볼까 그 순간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슈르릉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샥 내려올 수 있잖아요. 샥 내려오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샥 내려온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순간 이 사람이 어딘가에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간 채로 스톱 해 있는 어떤 순간이에요. 스톱 해 있는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그 경사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의 경향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성, 혹은 역으로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경향성 지표를 델타 G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순간의 경향성 지표를 표현하기 위한 사실은 수리적인 표현 과정이 있어요. 막 미분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면 되게 이상해요. 전개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허술하고 틀린 부분도 많아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깁스 에너지다라는 걸 우선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스케이트보드가 그 순간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표현하는 수학적 처리를 위해서 이 깁스 에너지를 중간에 막 미분도 하고 이 반응 경향성을 조사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깁스 에너지는 거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얘하고 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온팡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다. 알겠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이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옥스톱이 책을 읽어서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웬만한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해주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냥 아마 내 생각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옥스톱 책에 이게 있다라는 그 책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해드린 이 얘기는 어디서건 듣기 힘들 텐데 여하튼 그게 진짜고 그것을 아주 대충 지금 옥스톱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다. 여하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어떤 부분합 상태에서 부분합 레퍼런스로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기준이라는 뜻인데 이 P 레퍼런스가 편의상 전부 다 일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편의상 일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델타 G0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모든 성분들이 부분합 1ATM일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 얘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반응물과 모든 생성물이 섞여 있는데 모두 다 일기압 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일기압으로 섞여 있을 때 이 역시 뭐겠어요? 정반응이 진행되려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일기압일 때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뭐 지금 조건에서의 그 정반응이 진행되려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현재 부분합 얘에서 정반응이 진행되려는 조건, 어떤 경향성을 델타 G가 표현해 주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깁스 에너지라면 얘는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향성과 이 경향성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PNO 이 녀석의 부분합이 만약 부분합에서 일기압으로 바뀌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합들도 자기의 부분합에서 일기압으로 바뀐 상황에 대한 깁스 에너지 조절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렇게 뭐처럼 그려놓은 거냐면 본하버 사이클처럼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합이 만약 일기압으로 변하고 일기압 상태에서 이런 녀석들의 경향성이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얘가 원래대로 부분합으로 돌아온다 라고 마치 본하버 사이클처럼 이 평형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란 얘기죠. 그럼 이때 이놈이 보시다시피 현재 부분합 상태에서 뭐 1기압이 됐건 몇 기압이 됐건 또 다른 기준 압력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 NO라고 하는 화합물의 깁스 에너지 변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걸 요 수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얘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등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온에서 어떤 성분이 부분합에서 기준 압력으로 바뀐다. 근데 이게 뭐 부분합이냐 기준 압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상기체가 등온 조건에서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한다 라고 하면 그때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그게 처음에서 나중으로 압력이 변할 때 처음에서 나중으로 압력이 변할 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델타 G1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RT 로그 어디서 어디로 NO에서 레퍼런스로 지금 이 델타 G1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에요. 부분합 상태가 처음이고 일기압 상태가 나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이었고요. 이게 나중이었고요. 뭐만 알겠죠? 그렇죠? 이제 이 앞에 뭐를 써주죠? 몰수가 있죠. 몰수. 관여하는 몰수가 있죠. 그 관여하는 이 몰수 자리에 지금 여기서 뭘 써준다? 이 주어진 반응의 화학 양론 계수 있죠. 화학 양론 계수. 그걸 여기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반응이 짜잔 1몰 기준으로 반응 진행이 되었다면 이 1몰 기준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몰을 이쪽으로 딱 올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관여한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주어져 있는 델타 G, 델타 G1, 델타 G2, 델타 G3 모두 다 사실은 1몰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옥스토비 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 전개 과정을 보면 이거 진짜 이상한데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의미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경향성들은 사실은 항상 1몰 기준으로 그 경향성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식 전개도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몰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과학의 모든 물리량은 숫자만 표현해야 돼요? 단위를 같이 표현해야 돼요? 단위를 같이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3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3몰이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이제 3몰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버리면 그 이후 수식 전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몰을 이쪽으로 나눠서 모든 깁스 에너지를 1몰 기준으로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자리에 주어진 반응의 화학 양으로 개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바로 RT 로그 한 다음에 PNO 분의 P 레퍼런스에 이렇게 요 화학 양론 개수 3을 1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몰 기준이 아니라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3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단위가 지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건 수직 전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위가 지수로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리적인 편리성 때문에라도 이건 1몰 기준으로 수식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옥스토비 책에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만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이지 싶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번째 과정, 그야말로 그냥 일기압으로 있을 때 경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향성이 지금 델타 G2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다시 일기압으로 있던 걸 지금의 현재 부분압으로 바꿔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종류죠. N2O에 대해서도 NO2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N2O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어디서 어디로, 이게 보시면 N2O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는 N2O 레퍼런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 되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N2O에 대해서. 그래서 N2O가 레퍼런스 일기, 아니 내가 뭐 잘못 썼네. 이거 다시. 이게 아니고 REF. 그래서 지금 N2가 일기압에서 N2가 현재 지금 부분압으로 오는 과정이 지금의 변화 과정이니까 처음에서 나중으로 변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NO2도 레퍼런스에서 지금 현재 부분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PNO2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에 전체 반응의 화학 양론 개수가 NO는 3인데 N2O와 NO2는 하필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실은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몰수가 곱해져야 되는데, 화학 양론 개수가 1이니까 몰수 떼고 그냥 1을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상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는 요 변화를 어떻게 다 더한 걸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N 델타 G1, 요 델타 G2, 델타 G3를 쭉 더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뭐야 이거? 제로 한 다음, 자, 요 부분이 요거고요. 그 다음 얘를 더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더한 걸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요렇게.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압력이 분자에 있었는데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얘가 마이너스로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가 붙은 걸 로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분모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자, 하윤 끄덕끄덕 이게 뭐예요? 이게 K예요? 이게 뭐예요? 저 누구예요? 저 누구냐? 여경아 이게 뭐예요? 평형상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반응 지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응 지수 영어로 뭐라고요? 반응 지수 영어로. 반응 지수 영어로 뭐라고요? Q요? 아니 그거는 문자로 표현하는 알파벳이지. 영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 Q가 아니고 얘 이름은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죠.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Q로 잡아주면 이 수식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델타 G는 델타 G 제로 더하기 RT 로그 Q, 그 유명한 수식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쭉쭉쭉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적었어요? 좋아. 하윤이 저때 그 설명할 때 왔었나? 그때 아빠랑 하윤이 아빠랑 친해요? 진짜로요? 오, 좋아요. 나도 내 딸들이랑 친하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보다 아빠랑 더 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나이쯤 되면 엄마 아빠 중에도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이건 아니야, 우리 아빠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자, 적었죠. 자, 그다음 간다. 자, 여기 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표현을 바꿔볼 텐데, 바로 이게 평행에서 일어난다. 평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형이면 이 깁스 에너지 표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0.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원리잖아요. 평행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0 되고 뒤에 있는 델타 G 제로 한 다음에 RT 로그. 자, 이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P, NO, P 레퍼런스의 3승 P, N2O, P 레퍼런스 곱하기 P 레퍼런스 분의 P, NO2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얘가 무슨 색으로 써볼까? 그래, 이 색으로 써보자. 평형이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이때 평형에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평형이 되죠? 바로 얘가 EQ, EQ, EQ로 바꿔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있는 부분합은 바로 뭐라고요? 지금 부분합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합은 다 뭐예요? 평형 부분합이라고요. 그러면 평형 상태의 부분합과 지금 현재 부분합은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 깁스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깁스 에너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물이 모두 생성물이 될 때에 깁스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현재 반응물과 현재 생성물이 섞여 있을 때 이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의 경향성을 깁스 에너지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건 반응이 돼서 얘도 평형에 도달했고 얘도 평형에 도달해서 다 섞여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면 여기에 있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형에 도달했잖아요. 다 섞여 있지만 평형에 도달했잖아요. 다 농도 다 바뀌어가지고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으로의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향성이 없다고요. 그게 0이라고. 얘가 평형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자 스케이트보드가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평형이 된 상태는 바로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스케이트보드는 움직일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향성이 없죠. 그걸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그 새로운 부분합에서는 이 반응성이 앞으로건 뒤로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현재 부분합이 어떻게 정해지면 그 경향성이 요런 경향성일 수도 있고 요런 경향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런 경향성이면 정반응으로 가는 거고 요런 경향성이면 역반응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경향성이 기울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깁스 에너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를 이해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둬.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 얘기를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전체 이걸 뭐로 잡는겨? 이게 K 평형 상수인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lnk는 마이너스 RT 델타 G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 주어져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뭐다? 등온 조건에서 얘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K라고 하는 놈도 등호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온 조건에서 일정하겠죠. 일정하니까 무식이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도 과정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틀린 부분도 많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수식만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상한데 이런 의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려준 강의 있죠? 그 강의에 이걸 완전히 증명하는 것까지 다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가 드린 강의 14장에 요걸 증명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유유히 교사는 이렇게까지만 냈는데 여러분 학교에 또 저기 누구시냐? 이인호 교사라고 아시죠? 이인호 교사, 이인호 교사님 수업 들은 적 있나? 없죠. 이인호 교사라고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시죠? 내년에 하신대요? 그분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아, 내년에 이인호 교사래요? 그렇겠네. 맨날 해서. 그럼 이인호 교사겠네. 이인호 교사가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maybe 아마 이인호 교사가 나오면 더 물리학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것들 우선 기초적으로 알아두시고 미리 드린 강의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인호 교사가 나중에 학기 중에 뭘 하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가 드린 강의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인호 교사. 그리고 나왔어요? 이인호 교사 말고 또 누구? 이수진 쌤? 이수진 쌤 알겠습니다. 네. 됐다. 그렇게 됐겠네. 계속 유희 쌤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됐다. 그래서 요거 뭐라고요? 13번. 자, 그 다음 뭐를 볼 거냐? 14번. 자, 기반 줍니다. 해줄게요. 줍니다. 에잇. 자, 14번. 자, 14번은 옥스토비 책 642페이지에서 650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각해서 논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누구? 그 유명한 르 샤텔리의 원리요. 그래서 관계해서 르 샤텔리의 원리가 그 옥스토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보시면은 이런 말로 이제 그 르샤틀리의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뭐냐면 어떤 뭐 개가 있는데 in equilibrium 뭐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걔가 that is subjected to 어디 갑자기 노출됐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갑자기 어디 팍 노출이 된 거야. 뭐 어디에 노출이 됐느냐?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에 노출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외부 자극에 노출된 어떤 기존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will react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근데 걔는 어떻게 반응한다? In a way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That tends to counteract. tends to는 뭐 경향성이다. 이거 counteract는 저항하다는 얘기죠. 바로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르샤틀리에 원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간지러. 뭐야 이거. 간지러. 간지러. 그래서 왜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 이렇게 말아놓고 자석 훅 넣으면은 그 자석이 들어오는 걸 막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다음 자석 확 빼면 자석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게 바로 르샤틀리에 원리예요. 무슨 말이겠죠? 즉 전자기 유도에 나왔던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나 화학 반응의 르샤틀리에 원리나 모두 근원은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뭔가가 자발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여기를 찾으시면 세 가지 관점으로 르샤틀리에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논술을 하라는 겁니다. 자, 르샤틀리에 원리의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1. 아이고. 자, 첫 번째는 요렇게 effect of changing the concentration of a reactant or product.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바로 저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반응의 어떤 자발성을 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거 책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써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논술을 해야 되냐면 바로 농도. 자, 그래서 우선 요거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 앞에서 증명했던 거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 로그 Q. 역형아? Q가 뭐라고? 영어로? 저기 적어놨잖아. 적어놨잖아. 뭐라고? 리액션 코우션트. 알겠죠? 자, 근데 얘가 평형에서는 이 델타 G가 뭐가 된다고요? 평형에서는 델타 G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말을 해줘야죠. 뭐라고요? 0은 델타 G0 더하기 RT. 자, Q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K.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겠어요. 그러면 델타 G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얘하고 얘는 상순위가 나가리 되고 빼주시면 RT 로그 K 오버 Q. 이리 표현이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좀 논술의 편의를 위해서 아예 반응식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반응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가지고 얘를 좀 논술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Q 오버 K, 이 비율이 결국 깁스 에너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거겠지요. 자, 얘는 보시다시피 짜잔. 자, 이 반응식에 대해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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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쓴 건 지금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EQ로 쓴 건 평형 농도를 얘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K는 평형상수니까 평형 농도로 예분의 예를 표현해야 되고요. Q는 반응지수니까 지금 농도로 예분의 예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바로 요렇게.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맞나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아래로 내리고요. 얘는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래로 내리고 얘를 위로 올린 거예요. 이 두 자를 스위치한 거죠. 그러면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동일한 생성물과 동일한 반응물에 대해서 초기 농도하고 평형 농도, 초기 농도하고 평형 농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논술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거죠. 바로 뭘 써볼까요? 생성물의 현재 농도가, 자, 생성물의 현재 농도가 어디 있어요? 생성물이 지금 바로 그 얘잖아요. 그럼 생성물의 현재 농도가 여기에 있는 평형 상태에 비해 더 작거나 혹은 반응물의 현재 농도가 평형 상태에 비해 더 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현재 농도가 평형 농도보다 작거나 얘를 비교했는데 현재 농도가 평형 농도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Q 오버 K가 1보다 크겠어요? 1보다 작겠어요? 1보다 작아지고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델타 G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르샤틀리의 원리와 관련된 요소 첫 번째가 농도인데 그 농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느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부피의 영향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온도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 부피의 영향과 온도의 영향 보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하려고 했는데 저 뒤에 수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진짜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렇다. 이 부피의 영향은요, 사실은 농도의 영향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같은 개념인데 옥스토비 책에 또 구분이 돼 있어서 이 얘기 할 거고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린 13장, 14장 강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입체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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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어갔겠지?